1998년 방콕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시아 야구계는 한 명의 외계인을 목격했습니다. 마운드 위에 서 있는 선수는 고작 20살, 키 178cm의 가냘픈 대학생이었습니다. 거구의 타자들 틈에서 소년처럼 보였던 그가 몸을 비틀어 공을 뿌리는 순간 야구장의 모든 법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바닥을 긁을 듯 낮게 출발한 하얀 공은 타자의 무릎 근처에서 갑자기 솟구쳐 올라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들었습니다. 배트는 허공을 갈랐고 타자들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가 낳은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핵 잠수함의 출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독보적인 구위로 메이저리그를 뒤흔들었던 전설, 김병현 선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세계 최정상 타자들을 무릎 꿇렸는지, 그 짜릿한 전율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BK의 최고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컹 전설의 시작은 대한민국 야구의 심장, 광주였습니다. 무등산의 전기를 받고 자란다는 광주 제1고등학교 야구부. 선동열, 이종범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거쳐간 그곳에서 또 하나의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김병현은 처음부터 주목받는 거포는 아니었습니다. 왜소한 체격, 조용한 성격.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핸드 투구폼이었습니다. 보통의 투수들이 높은 타점에서 공을 내리꽂을 때 김병현은 중력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마운드의 흙을 스칠 듯 낮았습니다. 유연한 허리와 강인한 발목 힘을 이용해 뿌리는 그의 공은 업슛이라 불리며 타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교란시켰습니다. 타자의 눈에는 분명히 공이 땅으로 꺼질 것처럼 보이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마법처럼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회전수와 스피드가 만들어낸 물리적 기적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이미 그는 닥터 K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광주를 넘어 전국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타자들은 그의 공을 알고도 못 치는 공, 아니 사라지는 공이라 불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한 후 김병현의 기량은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단 김병현은 국가대표팀의 비밀병기였습니다. 당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아마추어 최강자였던 김병현의 존재는 아직 세계 무대에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전 세계 스카우터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준결승전은 김병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전설로 만든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운드에 올라타자마자 중국 타선을 그야말로 삭제해버렸습니다. 타자들은 공을 맞히기는커녕 공이 어디로 오는지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50km/h에 육박하는 직구가 뱀처럼 휘어져 들어오고 전매 특허인 프리스비 슬라이더는 타자의 몸쪽으로 날아들다 바깥쪽으로 급격히 달아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예시케판의 콜이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관중석은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김병현은 무려 8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기적같은 기록을 세웁니다. 아웃카운트 8개를 잡는 동안 단 한 명의 타자도 1루를 밟지 못한 것은 물론 공을 인플레이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투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절대적인 지배자였고 타자들은 그저 그의 공을 감상하는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덕아웃에 있던 프로 선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건 사람이 던지는 공이 아니다. 그날 방콕의 밤하늘을 가른 김병현의 공은 곧 다가올 메이저리그 정복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을 번뜩이며 이 작은 동양인 투수에게 거액의 수표를 흔들었습니다. 보통의 유망주라면 마이너리그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조건을 제시받았겠지만 김병현은 달랐습니다. 그의 구위는 당장 메이저리그 통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그에게 무려 계약금 225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아마추어 야구 선수 역사상 최고의 기자, 지금의 물가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병현의 승부사 기질이 드러납니다. 안정적인 한국 프로야구, KBO의 지명을 받고 편안하게 스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향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선동열의 뒤를 잇는 국보급 투수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이 세계 최고들에게 통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정글과도 같은 미국 땅으로 혈혈단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내 공을 칠 수 있으면 쳐봐라.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떠나던 그의 모습은 비장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20살 청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사막의 도시 애리조나.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 핵 잠수함의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찬호 선수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제2의 박찬호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누군가의 두 번째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첫 번째 김병현이 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과연 이 당돌한 청년은 덩치 큰 미국 타자들의 텃세와 외로움을 이겨내고 그가 꿈꾸던 마운드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그들이 김병현의 솟구치는 공을 건드리기나 할 수 있을까요? 광주의 조도를 떠나 드넓은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바다로 향한 핵 잠수함 김병현. 그 험난하고도 위대했던 항해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넘어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오직 실력 하나로 박살내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빅리그에 입성해 전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BK 신드롬의 시작을 다루겠습니다. 1999년 봄,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작은 아파트 방 한 칸. 그곳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국가대표 에이스가 아닌 영어 한마디 못하고 햄버거 주문조차 두려웠던 20살 청년 김병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말없이 울음을 삼키던 소년. 하지만 다음날 아침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그 울보 소년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냉혹한 승부사로 돌변했습니다. 고독과 싸우며 스스로를 단련해 불과 2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무대 메이저리그로 초고속 승진한 김병현 선수의 믿기지 않는 데뷔 스토리. 그 전율의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김병현 선수의 루키 시즌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생활의 시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적 차이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름진 음식들로 배를 채우며 향수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라커룸 구석에서 혼자 장비를 챙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계약금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에게는 야구가 있었습니다. 야구장 안에서만큼은 영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그의 마이너리그 생활은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AA 엘파소와 AAA 투선은 마자들은 김병현의 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해 평생을 바친 수많은 유망주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도 김병현의 공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타자들은 마치 유령을 상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밑에서 솟구치는 직구, 옆으로 휘어나가는 슬라이더, 마이너리그 타자들의 배트는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고 김병현은 등판할 때마다 삼진쇼를 펼쳤습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리그에 있을 레벨이 아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구단 수뇌부의 판단은 빨랐습니다. 입단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1999년 5월, 구단은 김병현에게 전화를 겁니다. 짐을 싸라. 너는 오늘부터 메이저리거다. 보통의 선수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기다리는 그 꿈의 무대 콜업이 김병현에게는 단 60일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야구 역사상 최단기 메이저리그 승격 기록이자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고속 데뷔였습니다. 1999년 5월 29일 뉴욕 매츠와의 원정 경기. 웅장한 쉐이 스타디움의 불펜문이 열리고 등번호 49번을 단 조그만 동양인 투수가 마운드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함성, 메이저리그 특유의 압도적인 분위기, 긴장해서 다리가 후들거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무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데뷔 전 상대 타자는 당대 최고의 공격형 포수이자 거포 마이크 피아자가 포함된 매치의 강타선이었습니다. 초구, 김병현의 선을 떠난 공이 꿈틀거리며 포수 미트에 꽂혔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는 멍하니 서서 공을 바라만 봤습니다. 이어진 승부구. 이번에는 전매 특허인 프리스비 슬라이더가 춤을 추며 날아들었습니다. 마이크 피아자의 방망이가 호쾌하게 돌아갔지만 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헛스윙 삼진. 덕아웃에 있던 매치 선수들과 관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저 공 뭐야? 공이 솟아올랐어. 저런 폼으로 150km를 던진다고? 메이저리그 중계진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witnessing something special. 신사수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날 김병현은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며 세이브를 기록,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뷔전이 아니라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정글에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포효였습니다. 콩 이후 김병현의 활약은 거침없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팬들은 그에게 BK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니셜이기도 했지만 야구 용어로 삼진을 뜻하는 K를 빗대어 Born to K, 삼진을 잡기 위해 태어난 사나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10개를 훌쩍 넘기는 압도적인 구위. 타자들은 그가 마운드에 올라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을 열광시킨 것은 김병현의 싸움닭 기질이었습니다. 그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베리본즈든 세미소사든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타자일수록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승부했습니다. 몸쪽 깊숙이 공을 찔러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타자의 몸에 공이 맞더라도 미안한 기색 없이 네가 피했어야지 라는 표정으로 다음 공을 준비했습니다. 동양인 투수는 예의 바르고 순할 것이라는 편견을 그는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역동적인 폼으로 공을 뿌렸습니다. 삼진을 잡고 나면 주먹을 불끈 쥐거나 포효하는 대신
시크하게 돌아서서 로진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오만아리만큼 당당한 태도. 그것이 바로 BK 김병현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스타성을 겸비한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가도 뒤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성공, 쏟아지는 찬사, 그리고 그에 비례해 커져가는 기대감. 20살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의 2001년. 그를 천국과 지옥, 그 사이 어디쯤으로 데려갈 드라마틱한 시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이방인에서 메이저리그를 공포에 떨게 한 닥터 K로 김병현의 질주는 이제 막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병현 야구 인생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찬란했던 시절,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뒷문을 철벽처럼 걸어 잠그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해 달려가던 2001년의 뜨거운 여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1년, 애리조나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지면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뱅크원 볼파크. 9회 말, 팀이 근소하게 앞선 절체절명의 순간, 불펜의 문이 열리면 경기장에는 묘한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그 남자. 모자층을 깊게 눌러쓰고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건들거리며 마운드로 향하는 22살의 김병현. 그가 마운드에 서는 순간 상대팀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원투펀치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이 지배한 경기. 그 활용정정을 찍는 것은 언제나 BK의 몫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했고 가장 압도적이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김병현의 전성기. 2001년 시즌. 그 짜릿한 전율의 현장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타자들의 배트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전설의 마구, 프리스비 슬라이더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1년 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 주전 마무리 투수였던 맥 맨타이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뒷문이 뚫리면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 던져도 소용없는 것이 야구입니다. 밥 브랜니 감독의 시선은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던 2년차 투수 김병현에게 향했습니다. 키드, 공을 잡아라. 이제 네가 마무리다. 엄청난 중압감이 짓누르는 클로저의 자리. 하지만 김병현에게 그 자리는 왕좌나 다름없었습니다. 2001년에 김병현의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떠난 공은 물리법칙을 조롱했습니다. 특히 타자들을 악몽에 빠뜨린 결정구는 바로 프리스비 슬라이더였습니다. 논반처럼 날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 마구는 우타자의 몸쪽을 향해 날아들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급격하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갔습니다. 그 궤적의 변화폭은 무려 1m에 가까웠습니다. 타자들은 몸에 맞는 공인 줄 알고 황급히 엉덩이를 뒤로 뺐지만 심판의 손은 어김없이 올라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는 멍하니 서 있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공에 뒤늦게 배트를 휘두르며 우스건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던 거포들이 김병현 앞에서는 갓 야구를 시작한 초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업슛 직구까지 섞이자 타자들은 공략은커녕 공을 맞히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2001년 정규 시즌, 김병현은 78경기에 등판해 98이닝을 던지며 113개의 탈삼진을 속간했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은 10.4개, 마무리 투수로서 19세이브, 평균 자책점 2.94. 수치로 증명되는 특급 성적이었지만 그가 주는 임팩트는 숫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김병현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무사말로 1-4-2-3루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보통의 투수라면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제구력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김병현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타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디 칠 테면 쳐보봐 라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공을 가장 위험한 코스로 찔러 넣었습니다. 삼진, 삼진, 또 삼진. 스스로 불을 지르고 스스로 불을 끄는 방화신기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언제나 김병현이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홈런 타자 베리 본즈와의 승부는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모든 투수가 본질을 피해 고의 사구를 던질 때 김병현은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비록 홈런을 맞은 적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승부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공을 뿌렸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들도 이 당돌한 동양인 투수의 기세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꼬마는 심장이 2개거나 아니면 미친 게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아침은 김병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1시에 열리는 경기. 직장인들은 업무 중에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인터넷 중계를 훔쳐봤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DMB를 켰습니다. 9회 말 김병현이 등판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고 세이브를 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박찬호가 선발로 나와 긴 호흡의 드라마를 썼다면 김병현은 짧고 강렬한 액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그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김병현의 철벽 마무리 덕분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의 막이 올랐습니다.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를 거치며 김병현은 팀의 승리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라는 강팀들도 김병현의 마구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마치가 온 월드 시리즈. 상대는 메이저리그의 제왕, 악의 제국, 뉴욕 양키스였습니다. 데릭 지터, 티노 마르티네즈, 스캇 브리브로셔스, 폴 오니엘.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슈퍼스타 군단. 하지만 김병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꿈의 무대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은 양키스 타자들도 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월드 시리즈 마운드에 서게 된 청년. 그의 손에는 우승 반지가 거의 들어온 듯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최고의 마무리 투수라 칭송했고 그의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너무나 가혹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구의 신이 질투할 만큼 완벽했던 그의 2001년. 그 마지막 페이지에 지울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밤 공기, 양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5만 관중의 야유, 그리고 거짓말 같은 악몽. 김병현의 야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 밤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심연으로 추락했던, 그러나 그래서 더욱 인간적이고 가슴 아픈 전설. 월드 시리즈 4차전과 5차전의 그 숨막히는 드라마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에, 김병현 선수의 2001년이 그리우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김병현 선수의 전성기 시절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그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2001년 10월 31일 헬로윈 데이의 밤, 뉴욕 브롱크스에 위치한 양키 스타디움을 공기는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그해 9월 10일 발생한 테러로 인해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린 지 불과 한 달 반. 상처 입은 미국인들의 애국심은 극에 달해 있었고 뉴욕 양키스는 단순한 야구팀이 아니라
미국의 회복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고작 22살의 동양인 청년 김병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날 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벌어진 일들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한 선수에게는 가장 잔혹했던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향한 꿈이 산산조각나고 천재 투수의 영혼마저 붕괴되었던 그 충격적인 밤. 그날 김병현이 흘렸던 보이지 않는 피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야구의 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월드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애리조나가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4차전.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애리조나가 3-1로 앞선 8회 말, 밥 브랜니 감독은 승리를 굳히기 위해 아끼고 아끼던 카드, 김병현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김병현은 기대대로 완벽했습니다. 8회를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맞이한 운명의 9회 말. 양키 스타디움은 렛츠고 양키스를 외치는 5만 관중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 속에서도 김병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릭 지터를 빗맞은 땅볼로 폴 오니를 안타로 내보냈지만 버니 윌리엄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폴리싱 2사주자 1루, 점수는 3-1. 이제 아웃 카운트 딱 하나. 단 하나의 스트라이크만 더 잡으면 애리조나는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타석에는 티노 마르티네즈. 김병현의 선을 떠난 초구는 스트라이크. 양키 스타디움에는 절망적인 침묵과 간절한 기도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격언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김병현이 던진 회심의 공이 한가운데로 몰리는 실투가 되었고 마르티네즈의 배트는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딱 파열음과 함께 하얀 공이 우중간 담장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김병현은 고개를 돌려 타구를 쫓았지만 공은 야속하게도 펜스 플스를 넘어 관중석에 꽂혔습니다. 3-3 동점 투런 홈런. 순간 양키 스타디움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마운드 위에 김병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다 잡았던 승리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고 김병현은 여전히 마운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넘겨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10회 말 2사주자 없는 상황. 타석에는 뉴욕의 황태자 데릭 지터가 들어섰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김병현이 던진 슬라이더가 다시 한번 실투가 되었습니다. 지터가 밀어친 공은 우측 담장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끝내기 홈런. 전광판의 시계가 10시를 넘기자마자 터진 이 홈런으로 데릭 지터는 미스터 노벤버라는 영광스러운 배명을 얻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덕아웃으로 걸어 들어가는 김병현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영웅 탄생의 제물이 되어버린 22살의 클로저. 그것은 잔인한 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달인 11월 1일 월드시리즈 5차전. 전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애리조나는 다시 힘을 냈고 9회 말까지 2농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선발 미구엘 바티스타가 호투했지만 밥 브랜니 감독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어제 무너진 김병현을 다시 마운드에 올린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우리의 수호신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혹은 그 트라우마를 정면 돌파하라는 감독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9회 말 2사주자 2루. 상황은 어제와 성택하리만큼 비슷했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면 승리. 타석에는 스캇 브로셔스. 김병현은 전날의 악몽을 털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병현이 던진 공을 브로셔스가 받아쳤고 타구는 좌측 단장을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동점 투런 홈런. 이틀 연속 9회 말 2아웃 동점 홈런 허용.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의 관중들조차 믿기지 않는 기적에 열광했지만 마운드 위의 김병현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뇌리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김병현은 마운드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울부짖지도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땅바닥을 바라보며 웅크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고독과 절망의 깊이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을 원망하기엔 너무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양키 스타디움의 유령이 김병현을 홀렸다라고 떠들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승리를 바라는 전 우주의 기운이 양키스를 돕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서사 뒤에서 낯선 이국 땅에 홀로 선 청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팀 동료들에게 그리고 밤새워 자신을 응원하던 고국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 그것이 김병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5차전마저 연장 승부 끝에 애리조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3패.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이제 애리조나였습니다. 하지만 승패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김병현의 멘탈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충격적인 블론 세이브를 저지른 투수. 그것도 월드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무너진 어린 선수가 과연 다시 공을 잡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김병현의 야구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입스가 올 것이라는 우려, 다시는 마운드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가는 길, 김병현은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번투K, 거침없던 핵 잠수함은 침몰했습니다. 뉴욕의 밤은 그에게 영광 대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은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아주 희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영웅이 맞이하게 돼 월드 시리즈 7차전, 그리고 그가 흘린 뜨거운 눈물의 의미.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픈 뉴욕의 밤을 지나 이제 운명의 마지막 승부처로 향합니다. 김병현이 과연 이 악몽을 딛고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반지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음 편, 눈물 젖은 우승 반지와 구원에서 그 감동적인 피날레가 이어집니다. 가슴 아픈 김병현 선수의 시련을 함께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그가 다시 일어서길 응원한다면 댓글로 BK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01년 11월 4일 애리조나 피닉스주의 뱅크원 볼파크. 뉴욕에서의 악몽 같은 이틀밤을 보내고 돌아온 김병현에게 홈구장의 익숙한 공기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 마침내 운명의 월드 시리즈 7차전 최종 승부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붉은색 물결로 뒤덮였지만
불펜 구석에 앉아있는 김병현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팀이 패배한다면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4차전과 5차전을 망친 자신에게로 쏟아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2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제발 이겨달라.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운드에는 팀의 심장, 커트 실링이 올라갔고 불펜에는 전날 선발로 뛰었던 거인 랜디 존슨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팀의 모든 투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총력전. 하지만 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8회 초 알폰소 소리아노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스코어는 1-2, 양키스의 리드. 9회 말 애리조나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될 때 마운드에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무리 투수 수호신 마리아노 리베라가 서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리베라는 포스트 시즌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더가웃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김병현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영원히 역적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야구의 신은 마지막 순간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9회 말 선두 타자 마크 그레이스가 안타를 치고 나가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희생번트와 실책이 겹치며 만들어진 1-4-1-2루. 타석에 들어선 토니 워맥이 리베라의 공을 받아쳐 우익선상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2 동점.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김병현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디사말로. 타석에는 루이스 곤잘레스. 리베라의 커터가 손에서 떠나는 순간 곤잘레스의 방망이가 돌았습니다. 빗맞은 타구는 내야를 넘어 외야 잔디를 향해 힘없이 날아갔습니다. 양키스의 유격수 데릭 지터가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공은 그의 키를 살짝 넘어 그라운드에 떨어졌습니다. 끝내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월드 시리즈 우승! 밴쿠원 볼파크는 폭발했습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가 서로 뒤엉켰고 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창단 4년 만의 우승.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그 환희의 도가니 속에서 카메라는 한 선수를 비췄습니다. 바로 김병현이었습니다. 그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자신의 글러브를 하늘 높이 집어던졌습니다. 보통의 선수들이 기쁨에 겨워 점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던진 것은 단순한 글러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죄책감, 공포, 그리고 마음의 짐을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달려가 안겼지만 그의 표정은 마냥 기쁘다기보다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얼굴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샴페인 파티가 벌어졌을 때 김병현은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 이 위대한 선배들은 막내 투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BK,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이 반지는 네 덕분이야.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김병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아니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반지를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망친 경기들 때문에 팀 동료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차라리 반지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우승의 영광은 찬란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얼레스티즈 자신이 우승의 주역이 아니라 버스의 무임승차한 승객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이 2001년의 가을은 김병현이라는 선수의 야구 인생, 아니 그의 인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의 김병현이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야생마 같았다면 월드시리즈 이후의 김병현은 고통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운드 위에서 실실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입은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찬사가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비정함을, 그리고 승리의 달콤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열리던 날, 피닉스의 거리에는 수십을은 4차전과 5차전의 악몽을 잊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을 월드 시리즈로 이끌어준 김병현의 헌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김병현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극적인 우승과 실현은 그에게 새로운 훈장과 보이지 않는 족쇄를 동시에 채웠습니다.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영광이 되었지만 동시에 큰 경기에 약하다 혹은 비운의 투수라는 꼬리표도 함께 붙게 되었습니다. 인챈비를 낀 김병현에게 애리조나는 너무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단 내부의 사정, 선발 투수로의 보직 변경 욕심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그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운명은 그를 또 다른 야구의 성지, 그리고 가장 열광적이고 배타적인 팬들이 기다리는 도시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보스턴이었습니다. 스티리조나의 사막을 넘어 역사와 전통, 그리고 밤비노의 저주가 서려 있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그곳에서 김병현은 또 한 번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실 야구 철학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다 결국 폭발해버린 그 유명한 손가락 욕설 사건의 전말. 가장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가장 인간적인 고뇌. 영웅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의 김병현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다음 편, 보스턴의 바나나와 가운데 손가락의 진실이 이어집니다. 2003년, 야구의 성지라 불리는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 이곳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혹하기로 소문난 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밤비노의 저주라는 86년 묵은 망령이 시달리던 보스턴 레드삭스. 우승에 대한 갈망은 광기에 가까웠고 선수들을 향한 잣대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애리조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승 반지를 끼웠던 김병현이 이제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이 도시로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차가운 야유와 나쁜 녀석이라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3만 관중과 전 세계 언론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들었던 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슬픈 반항. 그날 펜웨이 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김병현 선수의 이 행동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철없는 객기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운 늑대의 비면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03년 시즌 중반, 김병현은 정들었던 애리조나를 떠나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당시 김병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발 투수로서의 성공이었습니다. 마무리 투수로서 이미 정점을 찍었지만 그는 언제나 긴 이닝을 책임지며 경기를 지배하는 선발 투수를 꿈꿨습니다. 보스턴 역시 처음에는 그를 선발 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적 초기, 그는 150km를 넘나드는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로 상대 타선을 잠재우며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역시 PK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킴의 불펜진이 붕괴되자 보스턴 구단은 김병현에게 다시 소방수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팀을 위해 희생하라.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이었지만 김병현에게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반발했습니다. 감독과의 면담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보스턴 언론은 그를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선수, 팀 케미미스트리를 해치는 독불 장군. 언론이 씌운 프레임은 팬들을 자극했고 영웅은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포스트 시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ALDS. 김병현은 원치 않는 마무리 보직을 맡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탓일까요? 아니면 부상 투혼에 지친 탓일까요? 1차전에서 그는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운명의 3차전이 열리던 날, 펜웨이 파크에서 선수 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장매 아나운서가 넘버 51 병현 김을 호명하는 순간 3만 5천 명의 관중은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우! 그 소리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혐오의 파도였습니다. 그 순간 김병현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워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조소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기지였습니다. 그는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오른손 중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 미국, 아니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성한 그라운드에서 관중을 모독했다, 퇴출해야 한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보스턴 지역 언론은 그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 망신이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더가웃의 동료들조차 그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스타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 뒤에 숨겨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모르는, 그저 야구밖에 모르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꿈 짓밟히고 팀을 위해 원치 않는 보직을 맡아 뛰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야유뿐인 현실. 그 손가락질은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기계 취급하지 마라, 나는 절규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병현은 완전히 악동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욕할 테면 욕해라, 나는 내 공을 던진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고독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곰보스턴은 결국 그해 그 유명한 아론 분리의 끝내기 홈런을 맞고 양키스에게 무릎을 꿇으며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병현은 그 마지막 순간 마운드에 없었지만 패배의 원흉 중 하나로 지목되며 쓸쓸한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의 김병현은 가장 불행해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김병현다웠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거대 언론과 콧대 높은 보스턴 팬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동양인 선수였습니다. 비록 방식은 거칠었지만 그의 깡다구 하나만큼은 적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멜버꺽스 화려한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법 같았던 슬라이더의 궤적이 무뎌지고 어깨와 발목의 통증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보스턴을 떠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피츠버그, 전임에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닥터 K의 날개가 꺾이고 잊혀진 영웅이 되어 마이너리그의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던 인고의 세월을 다룹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야구에 대한 사랑 하나로 버텼던 그의 진짜 승부. 김병현의 잃어버린 10년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 승리의 드라마. 보스턴에서의 그 반항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영웅의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메이저리그의 화려한 조명은 서서히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찬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류현진과 추신수라는 새로운 별들이 떠오를 준비를 하던 시기. 한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핵잠수함 김병현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은 그의 삼진쇼를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출, 마이너리그 강등, 부상이라는 우울한 단어들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디천의 날개가 꺾이고 마법이 사라진 후에도 야구를 놓지 못했던 김병현의 가장 고독했던 10년. 화려한 영광보다 더 눈물겨운 그의 생존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김병현 선수의 이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보스턴을 떠난 김병현은 콜로라도 로키스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덴버의 쿠어스필드. 해발 1600m 고지의 위치에 공기 저항이 적어 타구 비거리가 늘어나는 곳. 그래서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이곳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2006년 그는 그토록 원하던 풀타임 선발 투수로 활약하며 8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전성기 시절의 압도적인 구위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구종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김병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타석에 들어서 안타를 치고 베이스를 돌던 그의 모습에서는 마무리 투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야구 그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조차 고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발목 부상과 어깨 통증이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투수에게 하체 밸런스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발목이 무너지자 특유의 역동적인 투구 폼이 흔들렸고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자들의 무릎을 파고들던 벤직구는 밋밋한 막대기 직구가 되어 담장을 넘어갔고 춤추던 슬라이더는 더 이상 예리하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김병현의 저니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로리다 말린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의 짧은 복귀, 다시 플로리다,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유니폼을 갈아입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등번호는 자주 바뀌었고 라코룸에서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짐을 싸야 했고 낯선 도시에 모텔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제외되어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수만 관중의 함성이 가득했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와 달리 마이너리그의 관중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용기 대신 낡은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며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 한때 월드시리즈 마운드에 섰던 챔피언이 이제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선수들과 섞여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김병현에게 이것은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은퇴해라. 추하다. 인터넷 세상의 비난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명예도 얻었으니 편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공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야구는 직업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구속을 되찾기 위해 폼을 뜯어 고치고 밤새워 쉐데오 피칭을 했습니다. 마치 1998년 방콕의 그 소년처럼 그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2010년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더 이상 그를 찾는 팀이 없자 김병현은 독립리그를 거쳐 2011년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군 무대는커녕 2군에서도 난타당하며 방출의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량 저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마운드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순간 투수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겨울 김병현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실패한 30대 중반의 노장 투수. 세상은 그를 한물간 천재, 비운의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김병현은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야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초라하게 닫을 수는 없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고향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를 법규형이라 놀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팬들이 있는 곳. 비록 전성기의 화려한 모습은 보여줄 수 없을지라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국 팬들 앞에서 공을 던지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마지막 목표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넌 이그지스턴 13년 만에 귀환, 탕하가 되어 돌아오는 영웅. 과연 KBO 리그와 한국 팬들은 늙고 지친 잠수함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리고 김병현은 과연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노리치대 마지막 춤. 넥센 히어로즈와 고향팀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선 김병현의 가슴 뭉클한 한국 복귀전. 그리고 팬들과의 뜨거운 화해를 그립니다. 김병현 선수의 잃어버린 10년. 그 인고의 세월이 안타깝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김병현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댓글로 그때의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12년 1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걸어나오는 한 남자. 13년 전 겁없던 20살 청년이 되어 떠났던 그가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33세 베테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 86세이브, 한국인 최초의 월드시리즈 챔피언이라는 찬란한 훈장과 법규라는 악동의 이미지를 동시에 안고 고국땅을 밟은 김병현. 그의 귀환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KBO 리그의 마운드에 선 핵잠수함 김병현. 그가 한국 팬들에게 건넨 첫 번째 인사, 그리고 고향 광주에서 맞이한 뜨거운 눈물의 화해.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김병현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마운드에 처음 섰을 때 그 전율을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그때의 기분을 들려주세요. 김병현이 선택한 팀은 넥센 히어로즈, 현 키움 히어로즈였습니다. 당시 넥센은 자금난을 겪으며 선수들을 팔아 구단을 운영한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박병호, 강정호 같은 젊고 거침없는 선수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내던 도깨비 팀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개성 강한 김병현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팀은 없었습니다.
계약금 10억 원, 연봉 6억 원. KBO 리그 역대 최고 대우였지만 김병현은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가 하고 싶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목동 야구장. 김병현의 KBO 리그 첫 선발 등판 경기가 열리던 날 경기장은 입석까지 매진되었습니다. 그가 몸을 풀기 위해 불펜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서는 김병현! 김병현을 연호하는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웅장함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끈끈하고 열광적인 응원 문화. 김병현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내가 정말 집에 왔구나. 마운드에선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150km를 넘나드는 광속구는 사라졌고 날카롭던 슬라이더의 각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타자들을 힘으로 짓누르던 닥터 K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관록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구속이 떨어진 직구 대신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노련한 경기 운영과 다양한 변화구로 승부했습니다. 비욘세에 비록 KBO 리그를 폭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타자들에게 난타당하며 조기 강판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 퇴물이다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며 배트를 집어던지는 돌발 행동으로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야구에 대한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이자 승부욕의 반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운드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운명적인 트레이드가 단행됩니다. 넥센을 떠나 고향팀 키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광주,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야구를 처음 시작한 곳, 그리고 선동열과 이종범을 보며 꿈을 키웠던 성지. 빨간색 상의와 하얀색 하의,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은 김병현의 모습은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그가 섰을 때 광주 팬들은 그를 메이저리그 스타가 아닌 돌아온 막내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병현아, 왔다냐? 고생했다. 구수하고 투박한 사투리의 음원 속에 담긴 진한 정. 그 따뜻함이 김병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공 하나하나에 자신의 몸값을 증명해야 했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향 팬들은 달랐습니다. 그가 홈런을 맞아도 볼넷을 내줘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괜찮다, 다시 던져라. 키아 타이거즈 시절의 김병현은 더 이상 고독한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덕아웃에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큰 형님이 되었습니다. 양현종 같은 팀의 에이스조차 김병현 앞에서는 공손한 후배가 되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병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처럼 던지면 안 돼. 그 농담 속에 뼈아픈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고군분투했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운드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전설적인 투구폼, 그 특유의 와인드업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시즌, 그는 불펜 투수로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팀의 가을 야구 경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성기처럼 타자를 압도하지는 못해도 이를 악물고 전력 투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팬들은 진정한 프로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잃어버린 그 일을 정신력으로 메우려는 처절함.
그것은 그가 미국에서 보낸 10년의 외로운 싸움이 만들어낸 굳은 살이었습니다. 김병현은 한국에서 뛰는 동안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날카롭던 능매는 부드러워졌고 굳게 담은 입술은 자주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팬들과 호흡하고 동료들과 웃고 떠드는 야구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넥센 시절 턱돌이와 장난을 치거나 키아 시절 덕아웃에서 멍하니 있다가 카메라에 잡히는 엉뚱한 매력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법규형이라는 별명은 이제 비난이 아닌 친근함의 애칭이 되었습니다. 2016년 시즌이 끝날 무렵 김병현은 조용히 자신의 야구 인생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은퇴식도 눈물 젖은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구 없이처럼 말이죠. 위제이조 리그 정점을 찍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 평범한 야구선수로서 마침표를 찍은 남자. 그의 KBO 리그 기록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기록지 너머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운드를 내려온 김병현. 유니폼을 벗은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았을까요? 전설적인 투수에서 동네 형처럼 친근한 햄버거 가게 사장님, 그리고 예능 유망주로 변신한 그의 제2의 인생. 다음 편,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 굿바이 마운드, 헬로 버거형. 그가 야구공 대신 뒤집개를 들게 된 사연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그의 유산을 다룹니다. 2019년의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던 시청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화면 속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 그리고 어딘가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해맑은 미소. 그 남자는 20년 전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전 세계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었던 전설의 파이터 김병현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의 살기 등등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헤헤거리며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차가운 승부사에서 동네 형 같은 친근한 사장님으로 야구공 대신 햄버거 패티를 뒤집으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는 김병현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그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예능인 김병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그의 매력을 이야기해 봅시다. 김병현의 은퇴는 그의 투구폼만큼이나 조용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2016년 시즌을 끝으로 그는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은퇴식도 눈물 젖은 고별사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레전드 선수들이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마지막 공을 던지며 떠나는 것과 달리 그는 소리 소문 없이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멜버른 에이시스와 도미니카 공화국 윈터리그를 기웃거리며 끝까지 야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는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내 공은 끝났구나. 그것은 1999년 혜성처럼 등장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핵 잠수함다운 가장 김병현스러운 자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제2의 인생. 세상은 그가 지도자의 길을 걷거나 야구 해설위원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뜬금없이 요식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미국에서 지겹도록 먹은 게 햄버거 아닌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짠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미국 땅,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던 시절. 훈련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끼니를 때우던 그 음식. 햄버거는 김병현에게 외로움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를 버티게 해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맛, 그 시절의 기억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광주에 문을 연 그의 수제 버거 가게, 광주 제일 햄버거. 그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 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그릴 앞에서 땀을 흘리며 패티를 구웠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던 그 집요한 완벽주의는 주방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빵이 조금이라도 타거나 소스 비율이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대충 할 수 없죠. 그의 햄버거에는 월드 시리즈 챔피언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김병현을 다시 보게 된 진짜 계기는 바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라디오 스타, 뭉쳐야 찬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그는 우리가 알던 법규형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묵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당기가 넘치고 순수하다 못해 엉뚱한 4차원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다가도 본인이 실수하면 머쓱하게 웃어넘기는 모습.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아, 나 땐 안 그랬는데 라며 꼰대 흉내를 내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 방송을 통해 드러난 김병현은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저 야구밖에 모르고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두운 하지만 속정 깊은 동네 바보형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 형,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법규 사건조차 이제는 웃음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사람들이 손가락 욕설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는 대신 특유의 웃음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그땐 제가 좀 어렸죠. 미쳤었나 봐요. 자신의 치부일 수 있는 과거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모습에서 대중들은 그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또한 반전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된 김병현. 마운드 위에서는 타자를 죽일 듯 노려보던 눈빛이 아이들 앞에서는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딸 바보, 아들 바보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며 헉헉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육아는 정말 9회 말 만루 위기보다 더 빡셉니다. 하지만 그 불평 속에는 야구공을 던질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르위치 이제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팬들은 그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이, BK 형! 사장님, 버거 하나 주세요. 라며 스스럼 없이 다가갑니다. 김병현 역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셀카를 찍어주며 소통합니다. 과거에 그를 감싸고 있던 날카로운 가시돋친 갑옷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있습니다. 디스병헌의 변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 분야의 정점을 찍었던 천재가 내려놓음의 미학을 실천하고 권위를 벗어던진 채 대중 속으로 들어와 함께 호흡하는 모습. 그것은 그가 야구선수로서 보여준 퍼포먼스만큼이나 감동적입니다. 그는 진명했습니다. 인생은 9회 말이 끝이 아니라 연장전도 있고 아예 새로운 시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엉뚱하고 가끔은 답답하며 툭하며면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모든 것이 김병현이라는 사람의 진짜 매력이라는 것을요. 마운드 위에 고독한 영웅은 죽었지만 우리 곁에는 유쾌한 버거집 사장님이자
영원한 BK형이 살아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여정,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광주의 소년에서 메이저리그의 전설로, 그리고 다시 우리 곁에 이웃으로 돌아온 김병현. 그가 한국 야구,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에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편, 대망의 마지막 회, 제10부, 영원한 핵 잠수함, 끝나지 않는 BK의 이닝에서는 김병현의 야구 인생을 총정리하고 그가 남긴 불멸의 유산과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강속구를 소개합니다. 김병현 선수의 햄버거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방송에서 본 그의 가장 웃긴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PK 모먼트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 역사상 수만 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고 수십만 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타자의 무릎 앞에서 솟구쳐 오르는 직구, 그리고 타자의 등 뒤에서 날아와 스트라이크 존을 관통하는 슬라이더를 던진 투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178cm의 작은 거인이 뿜어내던 그 경이로운 에너지. 물리학의 법칙을 비웃으며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비록 그의 전성기는 짧고 강렬한 성광과도 같았지만 그 잔상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망막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선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김병현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남긴 불멸의 유산과 그가 던지는 마지막 인생의 감속구를 받아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위대한 여정의 끝을 함께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전설을 소환하는 힘이 됩니다. 자, BK의 마지막 이닝을 시작합니다. 김병현의 야구 인생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54승, 60패, 86세이브, 평균 자책점 4.42.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생각보다 평범하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지에는 공포라는 단어가 적히지 않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 타자들이 느꼈던 그 원초적인 두려움. 배트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마구의 위력은 그 어떤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던지는 기술자가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우리가 김병현을 풍운하라 부르며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찬호가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간 모범생이었다면 김병현은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반항했던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질렀고 화가 날 때 참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월드시리즈라는 꿈의 무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기억. 3만 관중의 야유 앞에서 손가락을 지켜든 객기. 그 모든 굴곡은 그가 완벽한 신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뜨거운 인간임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 뉴욕의 악몽 이후 세상은 그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입스가 찾아와 공을 던지는 것조차 두려웠던 밤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폼이 망가지고 구속이 떨어져도 그는 낯선 도시를 떠돌며 묵묵히 공을 뿌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마이너리그의 흙바닥에서도 그는 야구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 그것이야말로 김병현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마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름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오버핸드로 공을 내리꽂을 때 그는 허리를 굽혀 밑에서 위로 던졌습니다. 모두가 겸손과 예의를 강요할 때 그는 건방질 정도의 자신감으로 무장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 명제를 김병현은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변방에서 태어나 세계의 중심을 흔들었고 정석이 아닌 변칙으로도 최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BK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로이자 용기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150km의 강속구를 던지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불판 앞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웃깁니다. 누군가는 전설적인 투수가 왜 저러고 있나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김병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20년 전 월드시리즈 마운드 위에서 껌을 씹으며 세상을 노려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 대신 세상 모든 짐압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하고 넉넉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가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야구보다 쉰 더 깁니다. 김병현의 야구라는 이닝은 끝났지만 김병현이라는 사람의 인생 이닝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법을 알았고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즐기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던지는 가장 위대한 변화구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미국 땅에 잠수함 한 척이 나타났지. 그 잠수함이 쏘아올린 공은 마치 UFO처럼 춤을 췄어. 타자들은 헛스윙을 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김병현은 영원히 늙지 않는 20살 청년입니다.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쓴 채 오른쪽 다리를 높이 치켜드는 그 역동적인 와인드업. 손끝에 들떠난 하얀 공이 뱀처럼 휘어져 포수 밑에 팡 하고 꽂히는 순간에 그 짜릿한 전율. 우리는 그 소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져보았습니다, BK. 당신 덕분에 우리는 밤잠을 설쳤고 당신 덕분에 가슴 졸였으며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대의 가장 찬란했던 반항아였고 가장 아름다웠던 슈팅스타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는 아직 우리가 재조명해야 할 수많은 영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김병현이 떠난 마운드, 그 빈자리를 채우며 또 다른 드라마를 써내려간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대한민국 야구의 르네상스를 이끌며 국민 타자라 불렸던 사나이, 혹은 불모지에서 피어난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BK 김병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요기베라의 말처럼 우리의 야구 여행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MVP는 누구입니까? 댓글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설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